야생을 떠나는 멧돼지들. 그들이 도시에 나타나고 있다. 끝없이 벌어지는 인간과의 충돌. 그리고 반복되는 피해의 악순환. 그들은 왜 도시로 향하고 있나? 걔네들이 있던 지역의 살림에 무언가가 걔네들을 갖다가 밖으로 내몰았던 보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인들이 있다고. 지금 멧돼지들은 이 위험천만한 도시로 내려와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6일 오후 멧돼지 2마리가 아파트 단지에 나타났다. 그중 한 마리가 들어간 곳은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쫓는 사람들과 쫓기는 멧돼지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방이 막히고 힘이 빠지자 차 뒤로 몸을 숨기는 멧돼지. 그렇게 한참 동안의 추격전 끝에 멧돼지는 마취총 4발을 맞고서 포획됐다. 이 멧돼지는 마취도 빨리 깨요. 마취도 잘 되지도 않고요. 또 한 마리는 주차장에서 1km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서 발견됐다. 처음에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는 멧돼지. 2층으로 올라간 거죠. 근데 거울 쪽에서 이제 있다가 거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 그 직원들을 좀 보니까 갑자기 2층으로 도망갔어요. 이 계단으로. 학교 건물 안에서 사람들과 마주치자 다시 밖으로 나온 멧돼지는 운동장 곳곳을 뛰어다녔다. 녀석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결국 2시간 동안의 추격전 끝에 멧돼지는 사살됐다. 방학 중이라 학생들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 멧돼지의 도시 출현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9월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멧돼지 순놈 한 마리가 발견됐다. 그런데 경내에는 아직 다른 멧돼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작년 새끼인데 순놈이거든요. 어미가 또 있습니다. 12일 날 봤대요? 예, 여기 내려와서 번호에서 피시. 2달 뒤 또다시 창덕궁에 멧돼지 흔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취재진은 전문가들과 동행해 창덕궁 내 멧돼지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쪽에서요? 예. 놀랍게도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바로 옆에서 멧돼지들의 흔적이 발견됐다. 여기 요만한 이 돼지가 이렇게 찍힌 한 4, 5일 됐을 것 같은데요? 4, 5일이요? 예. 흔적으로 봐서 한 4, 5일 전에 들어온 것 같아요.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창덕궁.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싫어한다고 알려진 멧돼지가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이런 먹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이 도토리를 제일 많이 먹고, 이게 도토리 없을 때는 칡을 많이 캐먹고. 하여튼 이 경내 국내는 먹이가 풍부해요.
최근 1년간 멧돼지가 도시로 내려온 사례는 30건에 이른다. 멧돼지의 도시 출현은 이제 우리에게 희귀한 사건이 아니다. 도시로 내려온 멧돼지들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살된다. 하지만 멧돼지들은 다양한 곳에서 점점 더 많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까지 멧돼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멧돼지를 주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남긴 피해가 부각되면서부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농작물 피해다. 멧돼지의 시력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반면 후각은 놀랄 만큼 발달해 있다. 지상에서는 최대 12km 밖의 냄새도 맡을 수 있고 땅속 800m 아래의 냄새까지 감지할 수 있다. 멧돼지가 농작물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주는 것도 뛰어난 후각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잡식성인 멧돼지는 나무 열매부터 뱀, 쥐, 개구리, 그리고 사람이 먹는 음식물까지 모두 먹을 수 있다. 멧돼지들이 계속 산 밑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최근 들어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상위 포식자가 없는 데다 번식력이 뛰어나 개체수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어느 정도 안정된 개체군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한정의로 있게 증가한다는 것은 그거는 자연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멧돼지 수가 폭증했다는 것은 추측일 뿐 증거는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의 통계는 멧돼지의 서식 밀도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에선 멧돼지가 도시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이 서식지를 뛰쳐나오는 데에는 무언가 그들을 내몰았던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안성의 한 도심에 멧돼지 5마리가 나타났다. 학생 야영장에서 발견된 멧돼지들, 그중 4마리는 현장에서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는 인근 아파트 단지로 도주했다. 갑작스런 멧돼지의 출현에 놀라는 사람들. 태어나서 처음 본 광경에 아이들도 적잖이 놀란 모습이었다. 저기 풀 흔적 저기 쓰러진 거 있잖아요. 그게 멧돼지가 밟은 건데요. 그다음 저기로 뛰었는데 못 들어가고 여기로 나와서 저를 받고 저쪽으로 갔어요. 멧돼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좀 강아지랑 비슷한 것 같고요. 달려올 때 멧돼지 얼굴 좀 희한했어요. 희한하게 생겼어요? 네. 아파트 단지를 뛰쳐나간 멧돼지는 1시간여 동안 주변을 헤매다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다. 사람들에게 쫓기던 멧돼지는 고속도로로 뛰어들었고 달리던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멧돼지가 최초로 발견된 야영장은 사방이 트여 있어 언뜻 보기에도 야생 동물이 묵을 만한 공간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믿을 수가 없죠, 여기는. 믿을 수 없는 지역인데. 왜 그렇죠? 여기가 다 아파트 지역이고 시내 중심가 쪽인데 예? 네. 여기는 뭐 돼지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거죠. 야영장 곳곳에서 멧돼지의 흔적들이 발견됐다. 멧돼지는 철조망을 뚫고 야영장 주변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2, 3일 정도 묵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먹이 활동의 흔적과 잠자리도 확인됐다. 이 정도 공간이면 한 5마리, 6마리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군요. 한 가족으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앞으로 보면 앞에 중간에 숲도 있고 이들은 어디서부터 먼 데산이 이동해 온 있죠. 것일까? 가까운 거리에 이게 봤을 때 멧돼지들이 봤을 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향하기 위해 이 야영장에서 머물렀던 것일까? 추측건대 멧돼지들은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멧돼지들은 왜 본래 서식지를 떠나야 했을까? 제작진은 멧돼지들이 남긴 흔적을 통해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추적해봤다. 흔적을 따라가 본 결과 멧돼지들은 야영장에서 멀리 보이는 서운산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운산은 경기도 안성과 충북 진천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 멧돼지들은 서운산에서 발견된 지점까지 약 24km 정도를 이동한 셈이다. 그들이 야영장으로 숨어들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겪었을 것이다. 인간들의 눈을 피해 잠시간을 틈타 며칠간에 걸쳐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멧돼지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기나긴 여정을 떠나야 했을까? 제작진은 멧돼지가 나온 곳으로 추정되는 서운산 일대를 취재하는 도중 이들이 발견되기 며칠 전 과수원에서 멧돼지 흔적을 봤다는 한 농민을 만났다.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았다는 정영호 씨. 그는 멧돼지가 과수원까지 내려와 피해를 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를. 그전에 말만 들었지 동네 마을 어르신들은 골프장 옆에 한 번 목격을 하셨대요. 멧돼지가 한 150kg 정도 되는 거를. 그리고 말씀만 하는 걸 들었지 저는 뭐 직접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다 개발이 다 된 거고. 주민들은 멧돼지의 출현이 서운산의 산림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끼나면 7, 8마리 이상 낳습니다. 그것도 늘기 시작하면 최근 10년 전부터 하여간 산 좀 있다. 목장용지 때문에 거의 골프장이 아마 전국에서 행정구역 밀도로 볼 때 안성이 골프장 밀도가 제일 높대요. 멧돼지가 나타났던 과수원 맞은편에 산허리를 가로질러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서운산 일대에는 이곳을 포함해 모두 4곳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이 입고 있는 농작물 피해는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한다. 결국은 뭐 인간이 만들어오는 덫에 다시 또 인간이 채이는 꼴이 된 거죠. 이거. 과거에는 뭐 시골 그래면 그냥 그래 과수원 있고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 오심에 보셨겠지만 저희 마을도 뭐 골프장을 비롯해 뭐 연구소다 보대서 주변에 한 50만 평 이상이 지금 완전히 개발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생태계 변화가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땀구멍이 없는 멧돼지에게 기생충이나 진드기를 털어내고 몸을 식혀주는 진흙 목욕은 필수적이다. 산림 안의 진흙 목욕터는 멧돼지에게 중요한 서식 공간이다. 서식지의 감소는 활동 영역의 축소는 물론 생태 활동을 위축시키고 먹이의 감소로 이어진다. 앞서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었던 용인의 학교와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도 역시 골프장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서울. 그 한복판인 창덕궁의 멧돼지 출현도 서식지 감소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단은 뭐 이 파괴가 많이 됐고요. 뭐 가까운데 뭐 이 포천이나 연천 이런 데 가도 골프장이 몇 개씩 개발을 하고 또 거기다가 서식처는 줄고
먹이 사슬에 또 아니면 그 영역 다툼에서 지는 뭐 새끼 달린 어미라든가 아니면 수태지 좀 커가는 돼지들은 거의 뭐 영역 다툼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되죠. 뭐. 그러다 보니까 쫓겨 했던 이 서울 최고 막강한 이 창덕군까지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최근 5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85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잃었다. 멧돼지와 인간, 그 계속되는 충돌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대전 시내에 멧돼지 한 마리가 출현했다. 이른 오전 시간, 한 음식점 앞에 나타난 멧돼지는 문을 뚫고 들어가 식당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빠져나갈 곳을 찾지 못한 멧돼지는 1시간 동안 식당 내 집기들을 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이 멧돼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해조수 구조단에 의해 사살됐다. 뉴스에서만 좀 멧돼지 출몰 그랬는데 진짜 이런 도심에 그리고 문을 저거를 열고 들어올 정도로 시간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납득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멧돼지는 왜 식당 안으로 돌진해 들어간 것일까? 식당 맞은편으로 보이는 조그만 야산. 그곳에서 멧돼지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게 앞발이고 두 개가 앞발톱이고 이게 뒷발톱이에요. 멧돼지가 이 뒤에 뒷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일로 내려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발자국이 찍혔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뛰었네요. 여기서 꽁충 뛰어가지고 일로 길로 내려갔죠. 길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건너간 거죠. 녀석은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전국적으로 수렵지역을 지정해 야생동물의 사냥을 허가하고 있다. 멧돼지를 포함한 약 10종의 야생동물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렵 형태는 사냥개로 동물을 몰아서 쫓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같은 수렵 방식이 오히려 인간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를 통해서 몰아서 잡는다면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안 끝나지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개가 또 그걸 통해서 더 공격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또 그걸 2번, 3번 반복이 되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피해도 그거를 통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본의 아시카가시. 이 도시 어디에서든 멧돼지의 흔적은 쉽게 발견된다. 주택가 인근의 한 야산. 서너 명의 사람들이 철망으로 된 우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다. 산자락 아래 놓여있던 한 포획틀 안에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다. 녀석은 밤사이 마을 아래로 내려왔다가 포획틀 안에 걸려들었다. 사람들은 준비해간 우리 속으로 멧돼지를 집어넣는다. 이 포획틀을 직접 개발한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사냥을 해온 엽사들. 이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멧돼지를 잡아왔다. 이들이 사냥개와 총 대신 포획틀로 멧돼지를 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山の中にいるイノシシを追い出して待ち場へ来るようにしちゃうから、なるべく鉄砲じゃ人海に来たやつを取るようにした方が自然保護上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山にいるやつを犬をかけたり鉄砲で追いからだんだんこう人海来ちゃうんですよ。山の奥のに静かにいるやつをそのまましておけば被害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 포획틀을 앞에 두고 엽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사람. 그는 지난 20년 동안 멧돼지 생태를 연구해온 나카타니 준 박사다. 나카타니 박사는 엽사들의 경험을 토대로 멧돼지 피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토끼모리식 사냥 방식이 멧돼지의 서식지를 확대시켰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일본의 멧돼지 서식 구역은 1,500여 곳이나 증가했다. うまく取ってしまえばいいんですけども、取れなくてイノシシを追っかけていたら今までいなかったところにイノシシを追い立ててしまう、そういったことがあるかもわかりません。特に今までいなかったところに急にイノシシが出た場合にはどこからか追い込まれてきた。例えば九州の佐賀県なんかではイノシシが福岡県から追っかけられてきた、そういうような話はありますね。 박사는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 다양한 방법의 연구를 병행했다. 멧돼지의 도심 출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더 나은 해결책을 얻기 위해 현장으로 떠난다. 한 달에 서너 번 이상 멧돼지 출현 장소를 찾는 나카타니 박사. 멧돼지가 나타난 곳에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이미 설치한 카메라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사가 설치한 적외선 카메라는 멧돼지 생태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다. 카메라에는 멧돼지의 모습이 480시간, 약 20여일 동안 담긴다. 이를 통해 멧돼지가 몇 마리 나타났는지,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포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는 포획틀 주변은 물론 산속에도 설치되어 있다. 이 카메라에 담긴 자료들은 멧돼지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쓰인다. これを見てると、この時期にどれぐらいのイノシシが出てるのか、親子連れなのかとか、あるいはオスが出てるのかとか、そういったことが分かりますし、またこれでイノシシが何頭檻にかかって何頭逃げてしまっているのか、そういった捕獲率も分かります。あるいはまたたくさん出てる時期が必ずしもたくさん取れるかどうか分からないんで、効率的に捕獲できる季節というのも明らかになる。はい 포획된 멧돼지들 중에 일부는 사육 농가로 옮겨진다. 야생 멧돼지들을 관찰하면서 생태 습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린 멧돼지는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성장 속도나 습성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어린 멧돼지의 성장 기록은 앞으로의 연구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박사는 그동안의 관찰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수렵 방식이 멧돼지 피해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重量やみくもに銃によって追い散らかすと、それまでいなかった地域にイノシシを追いやってしまって新たな被害地を作り出す可能性もあります。重猟をする場合には必ず生息地を広げないようなそういうふうな形での実施が必要になります。 포획되는 멧돼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잡힌 날짜와 장소, 성별, 그리고 임신 여부까지 상세한 정보가 시청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아시카가시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멧돼지 피해 대책에 대한 새로운 결론을 얻었다. 기존의 수렵 방식보다 포획 틀을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있다는 것이다.
犬や人間が追い立てるということで、山の中腹奥の方からですね、麓の方に逆に降りてきてしまうイノシシがかなりいるということで、被害の軽減にはなかなか結びつかないという結論が出た中で、罠を据えて、駆除する方向に転換したようなところもありますね。 사냥개를 풀어 멧돼지를 잡는 수렵 방식은 민가로 내려와 피해를 주는 멧돼지뿐만 아니라 서식지 안에 있던 개체들마저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멧돼지가 서식지를 옮겨다니며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히는 멧돼지가 어떤 멧돼지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 피해를 입히는 돼지를 아주 집중해서 포획을 하게 된다면 다른 멧돼지들이 산림 내에서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그것도 보장을 하고요. 또 피해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냥으로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있는 독일. 니더작센주의 한 수렵장을 찾았다. 이른 아침부터 7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되기 전 수렵 규정과 주의사항을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수렵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은 수렵장 안으로 이동한다. 이동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차에서 내려 각자 배정된 망루로 올라간다. 망루를 이탈해 숲 안으로 들어가 사냥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독일의 기본적인 수렵 형태는 산에서 내려오는 야생 동물을 망루 위에서 사냥하는 방식이다. 야생 동물 서식지 안으로 들어가 사냥감을 쫓는 것은 자칫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망루에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멧돼지 한 무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뒤이어 또 한 무리의 멧돼지 떼가 나타났다. 어미 멧돼지가 새끼들을 이끌고 있었다. 그런데 사냥꾼은 무리가 모두 지나갈 때까지 총을 쏘지 않았다. Also ich hatte keinen frei. Ich konnte nicht schießen, weil die zusammenstanden. War zu gefährlich zu schießen. 잠시 후 멧돼지 떼가 이동을 시작했다. 사냥꾼은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한 마리를 조준해 총을 발사한다. 어미 멧돼지를 사냥하지 않는 규칙.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Die starke oder das starke Stück ist die Mutter von den Kleinen, die gerade hier vorbeigelaufen sind. Und wir schießen die Mutter nicht, damit die Kleinen überleben können. Wenn die Mutter nicht mehr da ist und sie nicht mehr führt, finden sie nicht genug zu fressen und vereinsamen und haben dann große Probleme zu überleben, insbesondere wenn es jetzt kalt wird. Und deswegen schießen wir immer nur die Kleinen, also die Babys. 무리를 이끄는 멧돼지를 쏘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리더를 잃은 멧돼지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서식지를 이탈해 민가나 농가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냥 시간이 끝나자 망루에서 내려오는 포수.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잡힌 멧돼지를 찾아 표식을 다는 것이다. Und jetzt schreibe ich das auf, die Nummer. 그리고 나서 포획 신고서에 잡은 멧돼지의 성별과 나이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한다. Das ist eine sogenannte Streckenmeldung. Die wird immer abgegeben, wenn ein Stück geschossen worden ist. Dann wird hier vermerkt, was es für ein Stück war. Es bekommt dann eine Ohrmarke.
damit wir dann heute Abend auch dem Erleger das zuordnen können, damit wir wissen, was der geschossen hat. 공식적인 수렵 일정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전통적인 의식이 거행된다. 잠시나마 죽은 동물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다. Wir schießen nicht wild drauf los. Wir wollen gute Jäger sein, wir wollen gute Treffer setzen. Also nicht wie in einer Schlachterei, sondern freies Wild in der freien Natur hat Anspruch darauf, vernünftig behandelt zu werden. 수렵 행사는 수렵인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직접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확인하고 있었다. Bei uns kann das relativ selten vorkommen, weil hier alle Schützen mit Begleitern, Beratern bestückt werden und die melden. 수렵장에서 신고된 멧돼지의 정보는 연구소로 보내진다. 연구소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해낸 연산식에 정보들을 대입해 야생동물 포획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잡힌 가입 연령 암컷의 숫자로 내년에 잡을 수 있는 개체수를 산출해내는 식이다. Dann der Anteil an der gesamten Reproduktion. Diese Ergebnisse sollen dazu dienen, dass die Landesjägerschaft in Niedersachsen, aber auch in anderen Bundesländern eben Empfehlungen aussprechen kann. Ihr müsst so viel schießen, ihr solltet möglichst viele Frischlinge schießen, nicht nur alte, sondern möglichst viele, um dort, sagen wir mal, Sollzahlen herauszugeben. Keine feste Vorgabe, ihr müsst, keine Pflicht, aber eine Sollzahl. 우리나라의 경우 포획되는 멧돼지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포획 신고서에는 성별이나 연령 구분 없이 잡은 말이 수만 기재하게 돼 있다. 그나마 신고율은 2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있을까? 포획한 개체 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고 신고 안 했을 때는 규정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제재사항은 과태료는 이제 하는데 일단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인이 됐을 때는 제재 규정은 있지만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앞서 안성에 출연했던 멧돼지의 경우 총 5마리 중 4마리의 사체만 확인됐다. 나머지 1마리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됐을까? 확인되지 않은 1마리는 고속도로에 뛰어들었던 멧돼지였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처리반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일지를 살펴보면 멧돼지 사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취재 결과 이 멧돼지는 한 사설 견인업체 기사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그 신고 가신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오다가 이쪽이 지금 저희 사무실 쪽이 다 외지 쪽이라 여기 고기가 이제 산 중턱 정도 고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냥 다 떨어져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는데. 해당 시청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사건 경위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도 그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다 절차를 밟아가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작년 10월 환경부는 멧돼지 수렵 허용 상한선을 8천여 마리로 발표했다가 며칠 만에 2만 마리로 수정했다. 허술한 관리 체계로 정확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최근 멧돼지 피해 사례가 증가해 수렵 개체수를 늘렸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정확한 검토 없이 포획 숫자만 늘리는 것이 과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 수확철이 지난 경남의 한 농가. 해마다 늘어나는 피해에
농민은 한숨만 나온다고 털어놨다. 한숨이 안 나오니까 나락이 하루가 멀다고 내려와 논을 다 헤집고 갔다는 멧돼지들. 작년보다 내려오는 횟수도 더 늘어났다고 한다.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니까 무슨 이유 농사를 짓기고 내년에는 난 포기라. 농사 안 질 거래요. 나는 농사하고 뭐시가 아무것도 안 할 기라. 못 가야지 이래 되나. 심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임금이 절대 안 나와. 사람도 다 넘어갔다 지금. 작년 추석 경남 고성의 한 민가 20명의 친인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던 저녁 시간 멧돼지 한 무리가 앞마당에 나타났다. 저 밖에 있어요. 모두 놀라 자리를 피한 상황. 개가 멧돼지를 쫓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멧돼지들은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나 싶더니 앞마당까지 들어와 음식물을 먹어치웠다. 아, 찍고 있네요. 우와. 공격을 해. 예, 못 오게요. 그런데 이들의 출현은 작년 추석 때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한다. 한두 마리 내려오던 것이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 앞에서 고기 구워 먹고 앉아 일한다고. 자기들도 뭐 민간인 들어온다면은 위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돼지도 늘은 것 같아요. 뭐 먹어야 되니까. 왜 지금 산에 특별하게 먹을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그런 기간이니까 민가로 내려온 것 같아요. 한번 내려온 맛을 봤으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내려오더라고. 인간의 영역에 서슴없이 들어오는 멧돼지들. 이건 어미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기는 전혀 다른 곳이죠. 아까 뭐 야생동물로서는 어차피 특히 멧돼지는 그곳도 자기의 텃세권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식지에서 밀려난 멧돼지들과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만남.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남아 있을까? zu demonstrieren, wie das aussieht. 멧돼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독일 알렌보스텔의 한 농업지대. 이곳에서도 매년 멧돼지들이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다. Ja, dies ist, man sieht das ja hier, wie wenig Stängel hier zum Teil noch hochstehen. Diese hier sind abgeerntet. Dieser Stängel, der auch, die sind abgeerntet. Aber der Rest ist, das haben die Sauen runtergezogen bzw. haben sich da ergötzt. Und das geht hier über die ganze Fläche, sehen Sie ja da, was da für Stängel noch liegen, das ist alles durch Sauen verursacht. 멧돼지가 옥수수 농사를 망치기 시작한 것은 오래 전부터의 일이다. Bei weitem nicht mehr in dem Ausmaße stabil mal durch. 갖가지 방법을 사용해봤다는 슐테 씨.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곤 제작진을 어디론가 안내했다. 숲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슐테 씨. 그는 숲 한가운데 펼쳐진 넓은 공간을 보여주었다. 원래 농경지로 쓰였던 이곳은 지금은 휴경지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냥 버려진 땅이 아니었다. 멧돼지를 비롯해 야생 동물들이 좋아하는 식물들이 넓은 휴경지 안에 심어져 있었다. 이곳을 야생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곳곳엔 야생 동물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멧돼지가 파놓은 흔적도 눈에 띄었다. 슐테 씨는 야생 동물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제공하면서부터 농작물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했다. Der Effekt dieser Flächen ist der, dass man den Schaden aus den Waldflächen rausnehmen will, beziehungsweise in puncto Schwarzwild auch von den angrenzenden Feldflächen minimieren will, indem man ihnen hier so Herrlichkeiten darbietet, dass ihnen die Lust, in die Feldmark zu ziehen, vergeht, um das mal ganz flach auszudrücken. Engerlinge,
Käfer. 야생 동물을 위한 서식지가 만들어지기까지 지방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독일의 야생 동물 정책은 생태계에서의 그들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Wildschwein gehört zu einer intakten Natur mit. Sie haben eine wichtige Funktion im Wald. Sie sind die Sanitätspolizei. Tote Tiere im Wald werden von Wildschweinen aufgefressen und dadurch wird verhindert, zum Beispiel, dass Krankheiten sich verbreiten. Und Wildschweine sind Lebewesen, die bei uns in der Natur vorkommen und auch bleiben sollen. Und wir leben als Menschen mit den Tieren ja seit Tausenden von Jahren zusammen. Es funktioniert ja, wenn man den richtigen Weg findet. 작년 12월 독일에서는 이색적인 박람회가 열렸다. 나흘 동안 진행된 이 박람회에는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몰렸다. Wir haben in diesem Jahr das Schwarzwild in den Mittelpunkt unseres Ausstellungsparks gestellt. 이른바 멧돼지 박람회. 멧돼지에 대한 이모저모가 소개되는 행사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희한한 풍경에 웃음을 터뜨리는 관람객들. 이렇게 관람객들 앞에 멧돼지를 선보이는 이유는 야생 멧돼지의 생태 습성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 행사 기간 중에 박람회장 안에서는 멧돼지가 이곳저곳을 돌며 관람객들을 만난다. 이 같은 행사의 취지는 야생동물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런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야생동물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In Deutschland werden Wildschweine allgemein nicht als gefährlich angesehen, sondern eher mit Respekt begegnet, teilweise schon eher als Haustier, wie in Berlin, wo die bis in die Gärten kommen und gefüttert werden. Angst ist da eigentlich eher selten. 2008년 베를린에 나타난 수천 마리의 멧돼지들. 당장 잡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지켜보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결국 시민들은 공존을 택했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환경 스페셜에서는 야생 멧돼지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태백의 한 노부부를 소개했다. 멧돼지와 노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먹을 것을 나누면서 멧돼지들과 만들어진 인연.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는 무척 낯선 것이었다. 해가 질 때면 어김없이 내려와 먹이를 먹고 간다는 멧돼지. 당시 할아버지는 내려오는 멧돼지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걱정스러워했었다. 처음에는 뭐 얼마나 섭섭하고 말이야. 정말 안타까웠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뭐 한 12마리 이상 없어졌죠. 지금 한 서너 마리밖에 없으니까 15마리 된 게.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제작진은 다시 태백을 찾아갔다.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각 멧돼지에게 줄 먹이를 준비하는 할아버지. 그 사이 태백산 멧돼지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멧돼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할아버지의 배려 덕분일까? 어느새 새끼까지 낳아 대가족을 이룬 멧돼지들. 이곳에 멧돼지가 출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숲 안에는 밀렵꾼들이 올무를 놓기도 했다. 멧돼지들을 위해 직접 올무를 치우러 다니기도 했다는 할아버지. 사실은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생명은 다 한 가지거든요. 중화기가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생명에 대해서는 참 그게 중요하고 이제 이런데 저 집에서 여기 이제 메기가 나오는 게 좀 있고 이런데 그걸 뭐 그냥 어디 버려서 썩이기보다는 짐승이라도 그래 먹고 이러면 그 보기도 좋고 그것도 일종의 그 할인이 아닙니까? 짐승을 거두는 것도 그거. 할아버지와 멧돼지들의 만남은 올해로 8년째. 그동안 주위에서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멧돼지를 왜 당장 잡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할아버지에게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편 또 생각하면은 농작물 농촌에서 그 심들이 갖고 온 걸 자꾸 피해를 주고 이러는 거 보면은 또 그런들도 예속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러나 생존이라는 건 그런 거야. 사람이고 짐승. 지 살기 위해서 그러니 뭐 어쩔 수가 없지. 야생을 떠나 인간의 영역으로 밀려드는 멧돼지들. 그들의 출현과 그들이 주는 피해는 어쩌면 인간들을 향한 경고일지도 모른다. 끝없는 추격과 충돌의 반복은 인간과 멧돼지 모두에게 상처만 남기고 있을 뿐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도시에서 헤매는 멧돼지들과 계속 마주치게 될 것이다.